네, 주부들의 재취업 성공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업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까? 내조의 여왕 오늘 두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CS 솔루션의 최정아 대표와요. 그리고 다이아나 컨설팅의 이경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어떤 얘기 했었죠? 가정의 날. 어떠세요? 부담이세요? 아니면 행복한 날이신가요? 네. 5월 달은 아무래도 경조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있고 가정의 네네. 달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경임 대표도 마찬가지죠. 평소 철이 좀 없어서 네. 5월 달에나마 좀 철 있는 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뭐 건전하신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은 5월이 싫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이 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근데 사실은요, 네. 어버이날에 사실 돈 좀 들죠. 돈 드는데 용돈도 네.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시부모님한테요. 우와.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이건 뭐 약간은 좀 보시나요, 시부모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돈 달라는. 주시고. 네. 이경임 대표는 어떠세요? 뭐 다른 집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용돈으로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엄마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 5월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그나마 결혼이라도 그때 안 하는 사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결혼기념일? 아니 결혼이라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런 날까지 챙겨야 되는데 누가 결혼한다 그러고 주말마다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축의금 나가니까. 그렇죠. 축의금만 해도 안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한 달에 꽤 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5월에 결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 계절의 왕이라고 5월에 결혼하는데 그러니까요. 결혼 안 하셔야 됩니다. 5월에. 정말요?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5월에 정말 많은 날이 있잖아요. 뭐 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뭐 있죠? 부부의 날도 있어요. 5월이더라고요. 성년의 날도 있고. 맞다. 네. 어느 날이 제일 부담이세요? 저는 조금. 사실은 네. 어린이날이 제일 부담이에요. 네. 인상 갑자기 급 안 좋아지셨어요. 네, 막 애가 둘인데 네. 막 둘이 한꺼번에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네. 이 소원이 또 만만찮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중학생 또 있으신 부모님들 네. 지금이 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렇군요. 왜 아이들 시험 전에는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잘하면 요거 해줘. 그렇죠. 어린이날 선물이랑 겹쳐가지고요. 네. 가장 괴로운 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어떤 날이? 선물을 만약에 해드린다 할 때 그 받는 분의 취향 뭐 이런 것들 또 받아 드리는 그렇죠. 분이 저는 애써서 구매해드렸는데 네. 별로 흡족해하지 않으실 때 가장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5월달은. 선물을 골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쵸. 예, 근데 저도 사실 어린이날이 제일 신경 쓰여요. 이거 안 할 거면 저거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해요. 그 전부터. 아이들하고. 그쵸? 네. 협상을 해요. 네. 엄마 그러면은 이거 안 되면 뭐 해줄 건데? 네. 그럼 만약 그거 없으면 어떤 거 해줄 건데? 막 1번부터 5번까지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소리가 나가죠. 요즘에는 야! 이렇게. 비용도 이렇게 나눠요, 네. 지들이. 뭐 얼마치 해줄 거야? 요거는 요거 해주고, 요거는 요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좀 영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아무튼 저희는 싹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싹을 제거하고, 자, 첫 번째 네.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계셨던 분들도 이 돈이 들어가는 5월만 되면 내가 일을 꼭 하고 말리다 생각을 하십니다. 재취업 그러게요. 성공기 오늘 네. 들어볼까요? 어떤 분 얘기인가요? 오늘은 58세 김윤순 주부고요. 동화구연가이십니다. 동화구연가요? 네. 동화구연 가면은 동화를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는 그렇죠. 그런 일을 걸로 말하는 알고 건가요? 계시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재미있게 읽어주는 건 당연한 네네.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오감을 활용해서 상상을 자극시켜가지고요. 창의력 개발까지 함께 해주는 직업입니다. 아이고, 너무 여러 예전에 가지. 그게 아니시네요. 네. 그럼 그전에는 그냥 전업주부셨던 건가요? 오리지널 58세세요. 네.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아줌마로 사셨고요. 아. 살림만 하셨고요. 네. 또 시집을 정말 일찍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몇 살에? 18 와. 정도에 가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살림만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 네. 그럼 어떻게 동화구연가가 네. 그러면 되셨을까요?
손녀가 있으세요. 네, 우리 김윤순 주부님은 이제 손녀가 있는데 손녀를 데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뭘 재밌게 해줄까 이제 백화점에 이제 문화센터를 가셔가지고 동화 구연을 듣게 된 거죠. 손녀 너무 재밌어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동화책도 어차피 읽어줘야 되니까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보자. 수업했던 내용을 잘 보고 계시다가 독학하셨던 거죠. 근데 독학을 했으면 뭐예요? 손녀가 재미없다고 할머니는 읽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막 교구를 활용해서 막 하는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배워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셨대요. 네. 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이거 읽어보셨었잖아요. 저 밤마다 이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한 2장쯤 읽으면 좀 자주면 고맙잖아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고. 근데 그래서 다음은. 근데 그거 아까 뭐라고 한 거야? 다시 읽어봐. 막 이러고. 맞아. 다시 읽어봐. 그리고 엄마 그거 하나도 재미없어. 막 다른 책 읽어봐. 도로 잠 깨고 막 이러면 야, 안 읽어줘. 그냥 자.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게 목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읽다 보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네요? 네. 우리 김윤순 주부님은 이제 처음에는 문화센터에서요, 그냥 취미반으로 배우시다가 이제 양성과정까지 밟게 되신 거죠. 그래서 종화구연을 이제 배우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그 과정만 수료를 하면 동화구연가가 다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과정을 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동화구연가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요즘 방과후 교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학년들. 거기에도 취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동이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이 이렇게 어린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에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직업에 꿈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베네핏이 많은 직업입니다. 네. 그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자격증은 뭐 필기 시험도 있고, 뭐 어떻게 시험을 볼 거다라는 게 상상이 되는데 동화구연가 어떻게 도대체 시험을 볼까요? 뭐 그 앞에서 동화를 아이들의 반응을 보나? 창작 동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음색을 다양하게 표현하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초급, 중급, 지도자 과정이 이제 표현이 되고요. 우선 동화구연가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에요.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도 조금 달라요. 여기 동화구연가는 색동회라든가 반달회 등에서 이제 민간 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기관인데요. 그곳에서 이 수료를 하시거나 그 자격증을 따시면 아주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바로 인정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58세 김윤순 주부도 도전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학력 제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화구연가는 나의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라는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좋아하신대요. 과정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고요. 요 과정을 다 수료하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사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읽어주는 건데 그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꼬마 아이 일일고사 해달라고 가서 책을 한번 읽어줬는데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래요. 맞아. 읽다가 한참 읽고 있는데. 그리고 딴짓해요, 막.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제대로 못 해주니까 애들이 딴짓해요. 막 이렇게 머리 긁고, 막, 심지어 어떤 애는 이렇게 코 파고, 막, 코 판 게 입으로 들어가고. 자는 애도 있죠. 그러니, 이게 그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듬고, 다 재밌게 읽어줘야 되니까, 이게 웬만큼의 연륜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오히려 이제 이 김윤순 주부가 하시는 말씀이요. 젊은 엄마들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래요. 그렇죠. 이 직업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따뜻하게 이해 폭을 좀 넓게 해주는 직업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할머니라는 닉네임이 이 직업은 훨씬 더 좋으셨고요. 재미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우같이 목소리도 아기가 나오면 그렇죠. 개구리가 나올 때, 사자가 나올 때 그거 잘못하면 애들 헷갈려 하거든요. 그거 사자 아니라 그러고 반발이 심해요. 그런 거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셔야 교구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구를.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자다 그러면 사자 가면을 쓰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 판을 하나 만드셔서요. 등장 인물들은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로 어디서 일하세요, 지금? 지금 김윤순 씨는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어디서 나가시냐면 노인 실버 대학에서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구연 강사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동화 구연가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료는 시간당 25,000원. 다소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보통 1시간 그러니까 한 번 강의하실 때마다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무래도 이 동화 구연을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비용 수입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요즘에는 성경 공부도 이렇게 이야기 성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동화 구연을 성경 활동으로 좀 하시면서 교회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수입이잖아요. 얼마나 버십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그 김윤순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90만 정도를 받고 계시고요. 보통 이 동화 구연가로 활동을 하게 되시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 명당의 비용으로 받게 되시는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180만 원 선까지 넘고요. 보통 평균은 14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당 말고 듣는 아이들의 인당으로 따라서 인당에 따라서 주로 이제 만약에 방과후 교실을 한다 그럼 방과후 교실도 1인당 비용으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회사로 들어가셨다 회사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그냥 월급제로 받고 계시지만 보통 월급제로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 동화구연 회사도 있나 보네요? 네, 회사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색동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양성을 하고 나면 그런 분들을 이제 파견을 시켜서 급여제로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경 대표가 보시기에 이 직업의 뭐 비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동화구연가라는 직업 자체만으로 사실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동화구연이라는 그 개인적인 스킬을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연관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더 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경쟁력을 업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분이 갖고 있는 보수보다 조금 더 플러스화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그런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어린이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 심리 상담사 뭐 이렇게 다 같이 짜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동화 구연가도 일단 적성에 맞아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약간 끼 있는 분이시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때도 창피할 때가 되게 많으시대요. 손발이 오그라든 바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표현이 충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화구연가 하면서 이제 이 김윤순 주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직업은 무엇 하나 버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굳이 꼽자면 손재주가 좀 자기가 없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이 동화구연가는요 준비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아요. 교구를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훈이 담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생활의 지도 같은 것도 구연동화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구제 구입하는 거 그게 자신은 가장 힘들었대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 하나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젊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옷도 되게 밝게 입으셨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이신 만큼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 생활에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58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그때도 한참 뭐 젊으시고 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주부로 평생 사시다가 그때 직업을 갖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단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너무 열성적이세요. 너무 열성적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 앞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 자신감이 생기신 거죠. 동화구연가. 어떠세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잘하실 것 같아요, 선혜 씨. 저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렇고. 정말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동화구연가 뭐 제 취업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지만 이 김윤순 주부죠. 뭐 아름다운 직업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정말 아름다운 직업인 것 같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